얼마 전에 올림픽이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서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딱 한여름밤에 꿈을 꾼 것처럼 실제로 꿈이었죠. 새벽에 해가지고 네. 4시에 해가지고 네. 꿈꾸듯이 봤었는데 일어나는데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저는 밤을 쭉 새고 저랑 이제 네. 손대동 기자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새벽에 잠을 떠보니까 꿈꾸듯이 봤는데 이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올림픽 대표팀과 스파링을 해준 네. 지금의 올림픽 금메달을 만든 또 숨은 주역들이 있습니다. 네. 네. 셀렉트 팀. 예. 네. 셀렉트 팀이 대체 뭡니까 이게? 일단 셀렉트 팀은 뭐 쉽게 말하면 선발팀이죠. 그러니까 예. 상비군 팀. 상비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미국 대표팀에 대항군으로 해가지고 연습도 시키고 또 여기서 인재가 누가 있는지 그렇죠. 또 그런 걸 가리기 위한 대표팀인데 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2006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생겼고 네. 이게 그러니까 체제가 바뀐 아테네 때 완전히 말아먹고 그렇죠. 슈제프스키 감독이 맡아가지고 3년짜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시점부터 네. 그때 생긴 팀인데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준비했던 게 이제 셀렉트 팀에서 대표팀에 갈만한 인물들을 준비해봤는데 그 전에 먼저 준비한 게 그 미국 대표팀이 이전에는 어떻게 대회를 준비했나 좀 찾아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1984년 올림픽 LA 올림픽이었죠 그때가 이제 조단과 패트릭 네. 윙과 크리스 멀린 뭐 그런 선수들 나왔을 때 이때 어떻게 준비했냐면은 되게 이례적인 게 자국에서 열리잖아요. 네. 농구협회가 크게 해가지고 NBA 스타스라는 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 크리스 멀린, 뭐 번 플레밍 이런 대학 선수들과 연습 상대로 NBA 스타들이 나온 거예요. 레리 존스, 레리 버드, 네. 매직 존슨, 마크 어가이어 그런 슈퍼스타들이 나와가지고 무려 8번의 연습 경기를 같이 해줍니다. 물론 돈을 벌겠다는 의지였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3만 명, 5만 명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대학 선발팀이 전승을 거뒀습니다. 조단과 선수들, 대학 선수들 덕분에.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대표팀 상대로 레리 버드, 아이지아 토마스, 로버트 페리시 이런 선수들이 나왔는데 대표팀이 가볍게 눌렀고 레리 낸스, 알렉스 잉글리시, 매직 존슨 이런 선수 나왔는데 또 대표팀이 이겼고 이런 식으로 9번 만났는데 128대 106, 뭐 92대 79, 90대 82 만날 때마다 대승을 거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조단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였고 근데 이게 뒷얘기를 보니까 이때 바비 나이트 감독을 맡았거든요. 네. 바비 나이트 감독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인디애나 대학 감독인데 미국의 최고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협박한 거 아니야? 네. 약간 그 NBA 쪽에 야 재미없어 앞으로 이제 너네가 만약에 NBA 애들이 텃세버리면 재미없어 이래가지고 설렁설렁 하란 말이야 네, 이래가지고 굉장히 거칠고 네. 우승도 많이 하셨지만 뭐 그런 감독이신데 지금은 불가능하겠지만 이때는 그 84년 드래프트 올림픽이니까 조단이 84년 드래프트잖아요. 네. 드래프트 준비 기간인 애들을 모아가지고 맞아요. 아예 선수촌에서 못 벗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조단 그 드래프트 사진 보시면 올라주원이 1순위 사진 찍고 있는 거 보시겠지만 조던이 1순위, 3순위 지명 사진 없을 거 못 찾을 거예요 아마. 드래프트 현장에 못 갔어요.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단은 TV로 드래프트 되는 걸 봤대요 자기가. 요키치처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주니까 너 이제 NBA 스타야, NBA 선수 됐어. 그러니까 그 축하하러 가자. 그래서 조단은 뭐 먹고 싶어 해가지고 맥도날드.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회식했다고. 네. 근데 그런 일화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표팀을 가둬놓고 훈련시키면서 총 9차례 NBA 스타들과 연습 경기를 가져가지고 다 승리. 이런 식으로 가져갔었고, 이제 92년도는 워낙 또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 오리지널 드림팀. 네. 이때는 비공개로 이제 크리스 웨버, 앨런 휴스턴, 페니 하더웨이 이런 대학 선발팀과 비공개 연습 경기를 가졌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 시초가 된 거네요. 네. 그때. 그때 대학 선발팀이 이겼습니다. 와. 첫 맞대결을. 그 드림팀을요? 네,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설렁설렁했다가 이겼죠. 드림팀이 졌죠. 네. 유일하게 진 그 경기죠. 팀이에요. 네. 이제 그 얘기는 영상화도 많이 됐고 이 썰이 많이 풀렸어요. 그때 뭐 일부러 뭐 지역방어라든지 그런 거를 쓰니 많이 그러면서 좀 주문한 게 많았어요. 데일리 감독이 마크에서. 약간 선수들 좀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네. 좀 했는데 졌죠. 그래서 선수들이 그날 회의하고 다 재대결 가져가지고 발랐죠. 발랐죠. 완전히. 되게 유명한 일인데 근데 96년도에는 진심으로 했는데 재앙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게 진짜 USA 셀렉트 팀의 시초인데 네. 이때 96년 드림팀 3와 셀렉트 팀이 붙어가지고 경기 끝나자마자 나온 워싱턴 포스트인가 뉴욕타임즈의 첫 헤드라인이 대표팀이 재앙을 피했다였어요. 오, 재앙을 피했다. 그러니까 한 경기 중에 17점 차까지 벌어지고 네. 96대 90으로 겨우 역전승을 거뒀는데 그때 드림팀 3에 누가 있었냐? 샤킬 오닐, 칼 말론, 피펜, 존 스타턴, 바클리, 레지 밀러. 이런 슈퍼스타들이 다 모인 팀이었는데 단 한 선수에 의해서
거의 발리번호입니다. 누굽니까? 팀 덩컨. 아. 이때 대학팀에 던컨, 폴 피어스, 1011로스, 뭐 오스틴 크로저 이런 선수도 있었는데 거의 덩컨과 피어스가 이제 젊은 혈기로 이제 무조건 압박 들어가고 빡세게 하면서 선수들을 굉장히 당황시키게 되죠. 예. 그래서 17점까지 앞서다가 마지막에 밀렸는데 피펜의 수비가 좀 큰 힘을 발휘했었는데 이 경기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옛날 얘기 듣는 거 제가 구력이 짧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거는 전 눈으로 본 거 아니면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들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대표팀 AFKN에서 중계를 해줬어 이 경기를. 한여름에 AFKN에서 NBA 중계를 볼 수 있다. 얼마나 신기해, 얼마나 귀해. 그래서 저도 그날 시간 맞춰 경기를 봤는데 되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사실 저는 그때 덩컨 말고 대학생들 잘 몰랐거든요. 그쵸. 90년대는 NCAA 정보가 없었기 예. 때문에. 근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반면에 드림팀은 환상이 있잖아요. 네. 30점 차, 40점 차를 바르고 막 덩크가 쇼타임 하는데 그 쇼타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실망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때 덩컨이 사실 내가 맞붙게 되는 팀이 NBA 드림팀을 몰랐다. 나 그냥 대학 경기인 줄 알았다. 약간 그게 정설이라고. 전혀 쫄지 않았다. 네, 진짜 왜냐하면 안 상대가 쫄았죠. 누군지 몰랐으니까. 진짜 던컨 같은 도시가 와 진짜. 근데 반면에 폴 피어스는 아직까지 잘하고 다니잖아. 내가 거의 드림이 바를 뻔했다. 진짜 피어스 같은. 피어스는 잘하고 다니는데 덩컨은 사실 기억도 못한다. 네, 그치. 내가 그런 경기를 했었나? 그렇다. 진짜 서로 네. 캐릭터들이 너무 네. 네. 약간 그래도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거 우리나라 그 프로팀들도 요새 대학팀들이랑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요새는 워낙 공개 경기가 많아가지고 대학팀들한테 질 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공개 경기가 아니고 기자 몇 명 없는 데서 이렇게 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 스쳐가가지고 스코어는 좀 뺏어 썼으면 분위기 되게 쌓이잖아요. 예, 우리 분위기가 작년에 쌓이고. 그랬잖아. 진천 갔을 때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랑 유니버시아드 이겼죠. 이겼나? 형성이국 때를 이겼죠. 네, 이겼죠. 이정현 선수랑 있어가지고 네. 박무빈이랑 빼달라고. 네, 스코어 좀 없이 나가면 안 되겠냐고 슬쩍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 그때도 그래서, 충격이었는데. 네, 여러분들 혹시 기사 보실 때 뭐 스코어가 대학팀이라는데 스코어가 없다. 기자가 몇 대 몇으로 승리했다. 이게 없다. 결과가 인스타그램에 잘 올라오더니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그러면은 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꿀팁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식적으로 셀렉트 팀이 만들어진 건 2006년. 네. 근데 2007년이 이제 첫 번째 대표팀이었는데 이때 이제 JJ 레딕, 마이크 밀러, 테이션 프리스, 마이클 레드, 셰인 베티 이런 선수들이 셀렉트 팀이 들어가는데 네. 대표팀 선수가 많이 배출됐죠. 그때 프린스도 대표팀 선수가 됐고 마이클 레드가 됐고 또 2010년에는 폴 조지, 더마 데로잔, 고든 헤이워드 같은 선수들이 이제 셀렉트 팀이 됐는데 실제로 두 선수들도 조지와 데로잔은 이제 네. 올림피언이 됐고 월드컵에도 출전했죠. 예. 또 2014년에는 지미 버틀러, 그다음 맥더만, 이거달라, 알 제퍼슨 이런 선수들이 연습 상대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버틀러가 또 2년 뒤에 대표팀에 승선하게 되죠. 맞아요. 그게 좀 셀렉트 팀이라는 게 그래서 상비군인데 바로 뭐 보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싹수가 있는지 계속 지켜볼 만한 네. 하다못해 뭐 아시아컵 같은 아메리컵 이런 데 출전할 선수를 뽑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약간 좀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2021년에. 예. 근데 이때도 두 명의 선수가 배출됩니다. 앤서니 에드워즈 그리고 할리버튼. 네. 두 명이면 뭐 충분하죠. 사실. 네. 그리고 그 이제 외에 네. 올림픽 사이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월드컵에 내보낼 형 말씀대로 월드컵에 내보낼 만한 선수들은 이제 좀 이제 가늠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셀렉트 팀이. 샤덱 베이, 마이클 브리지스, 뭐 갈랜드 이런 선수들이 나왔었고 이제 2023년 작년 월드컵 은균 씨가 말한 것처럼 월드컵의 상대 팀으로서 커닝햄, 네. 뭐 제일런 두렌, 갤러웨이, 뭐 트레이 머피, 키건 머레이, 페이튼 프리자즈, 그 다음에 나즈리드 이런 선수들이 올라왔었는데 아직까지 싹수 있는 선수가 안 보이긴 하죠 사실. 근데 2024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두렌, 뭐 갤러웨이, 그다음에 갤로웨이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잭슨 데이비스, 네. 그다음 호아메 하키즈, 브랜든 밀러, 뭐 트레이 머피, 키건 머레이, 포젠스키 이제 거의 비슷해서 작년이랑.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팀으로 승진한 선수가 누가 될까가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좀 저는 쿠퍼 플래그 정도. 그다음에 2023년에 네. 채 톰 그랜. 그리고 저는 월드컵에서 이 선수 좀 보고 싶은 게 탐슨 형제. 어사르 톰슨이랑 이제 아멘 탐슨 형제. 단언컨대 대표팀에 딱히 필요 없는 유형입니다. 단언컨대. 약간 주루 할러데이의 성공을 보면서 주루 할러데이나 또 화이트, 데릭 화이트. 할러데이랑 화이트가 실제로 셀렉트 팀이 있었어요. 제가 날짜를 연도를 몰라서 뺐는데 두 선수가 실제로 있었고 또 대학생으로서 유일하게 이제 셀렉트 팀에 첫 번째 뽑힌 선수가
용구이 씨의 스마트. 그렇죠. 네, 마커스 스마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럼요. 맥더머도 맥더머트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올해 셀렉트 팀에서 다음 올림픽에 진짜 승진할 만한 선수가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쿠퍼 플래그. 쿠퍼 플래그가 아주 전도 유명한 유망주니까 이 선수가 가장 약간 주인공이 될 자질을 가진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싶어하고. 그렇죠. 미국 자체에서 이 선수가 이번에도 대표팀 경기에서도 보시면은 짤방으로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하프코트에서 공을 몰고 있는데 그 앞에 주루가 있는데 주루를 제치고 AD 앞이었나? AD 앞에서 풀업 공을 맞아, 던지는 이게 그러니까 NBA에서도 수비가 가장 좋은 선수 2명을 상대해가지고 풀업을 던진 거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 저는 쿠퍼 플레이가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나마 여기서 또 골라보자면은 듀렌, 젤렌 듀렌. 그치. 근데 이거 약하긴 한데. 듀리는 예. 파울 트러블 때문에 못 갔거든요. 커즌스한테 많이 뒤어가지고 예전에 미국 대표팀이 그러면은 사바리 정도. 그래요. 예. 누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일단 키건 머레이. 키건 머레이. 아, 어떤 오히려. 시대든 어떤 대표팀 구성이든 이런- 범용성이 훌륭한 3점 슈터는 필요하니까. 맞아. 그리고 키건 머레이 이미 데뷔 때부터 각종 신인 기록들에 이름을 올리면서 약간 3점 라인에서는 검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4년 뒤에는 이제 원숙한 베테랑 플레이어가 되어서 대표팀에 승선할 만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폴 조지의 전철을 받는 브랜드 밀러. 실제로 현지에서도 제2의 폴 조지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평가할 정도로 브랜드 밀러가 인상 깊은 데뷔시를 보냈잖아요. 네, 또 승부욕도 있고. 네. 그리고 브랜드 밀러의 포지션 자체가 수요가 많아요. 비깅 포지션 득점원이죠. 스코어러죠.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도 샬럿스 그런 개떡 같은 시스템에 뛰어서 그렇지 얘가 좀 더 이제 발전된 시스템에서 뛰게 된다 하면은 수비적인 측면에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4년 뒤에는 폴 조지 사례처럼 대표팀의 한 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또 하나 뽑자면은 여러분들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은 젤린 석스. 그러니까 석스가 오펜스 툴이 진짜 단 하나라도 지금은 단 하나도 없거든. 정말 하나도 없거든. 1도 없단 말이야. 하지만 4년 뒤에 단 하나의 오펜스 툴이라도 터진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대표팀의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하지 않느냐. 근데 석스 같은 경우에는 홀리데이나 화이트처럼 꼭 압박이 필요한 강하잖아요. 존재입니다. 네. 압박이 대표팀이 그러니까 2024년 올림픽 대표팀의 성격은 좀 달라졌지만은 기본적으로 슈세스키 일의 대표팀은 항상 압박 그리고 역습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석스 같은 인물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오펜스를 하나 터진다는 가정에 얘가 뭐 슛을 넣든 아니면 돌파를 잘해야 된다면 기본적인 핸들링이라도 좀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니까 이게 폄하를 받는 거지. 그게 하나로 된다면은 뭐 올스타를 넘어서 대표팀 승선할 만하지 않나 기대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대표팀 현지에서 스티브 커가 내려놨고 이제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이나 터란누 감독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마지막에 업데이트 받은 현지 관계자의 말로는 스포엘스트라가 굉장히 유력하대요. 그래서 일찌감치 스포엘스트라도 이제 내년밖에 쉴 기회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 필리핀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조국 기자는 또 맞아요. 네, 그래서 필리핀 여행을 가는데 뭐 누구랑 가니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간 김에 뭐 딴 것도 한다 뭐 했는데 조던 클락슨? 조던 클락슨? 내가 그 클락슨 읽고 있었네. 필리핀 사람이다 걔는 클락스는. 아니 미국 대표팀 데려오면 되지. 이미 뭐 국제대회 나갔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된다. 성향상 저는 리딤팀이나 2012년에 대표팀의 전체를 밟지 않을까. 아니 혹은 마이애미 2016년처럼 그렇죠. 마구 압박하고 마구 달리는. 그렇게 선수들이 따지면 싫어하는. 예. 그러면 솔직히 저는 좀 취향에 맞는 선수. 서그스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고 저는 아데바요 또 데리고 갈 것 같고. 아데바요는 스포 감독이 국대 오는 거 싫어할 거예요. 난 쉬자고 이제. 나 금메달 2개라고 이제. 더 이상 뛰기 저는 싫다고. 하키즈가 그리고 꾸준히 성장해 준다면은 하키즈도 수비형으로서 리바 꾸준히 하는 데서 하케즈도 스코링도 되니까요. 그리고 본인만의 뚜렷한 이제 득점 경로가 있어요. 하케즈 같은 경우에는. 외계인을 또 경계할 사람이 필요해. 홈그랜. 그리고 LA잖아요. LA 올림픽이기 때문에 하케지가 또 그렇죠. 예. 이 벌레 새끼. 하케지 얘기하고 있는데. 아 미안해. 예. 네. 약간 좀 변두리 프랜차이즈 선수 폄하하는 거 예전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대도시 되게 좋아해. 변두리 난 되게 좋아해, 싫어하고. 하키즈. 내가 작년에 하키즈 내가 판타지 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LA 레이커스 선수 얘기가 없어가지고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레이커스는 갈 놈이 없어. 근데 정말 없어요. 진짜 없어. 모르죠. 쿠퍼 플래그가 그러면 내년에 말아먹는다? 야, 안 되지. 그거는. 르브론이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레이커스는 아 근데 레이커스 픽 없을걸? 올해 쓰고 내년에 그거 에로피한테 갔거든. 아니 모르지 또 중간에 엄청난 딜을 통해서 그럼 시즌이 망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이어 세일하고 픽 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괜한 얘기를 해서. 근데 그렇게 죄송합니다. 팔면 팔 사람도 없다요. 근데 아무리 봐도 쿠퍼 플레이가 절대 못 팔죠. 쿠퍼 플레이가 레이커스로 갈 각은 없어. 없어. 아무리 봐도. 와도 못 키워. 나중에 FA로 올 수 있겠죠. 그래 우리는 데려다 쓰는 팀이니까. 예. 그래요. 몰랜도 갔다가 와라 그냥. 그냥 키워 쓰는 팀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제 이미 잘한 애를 사오는 팀이니까. 씁쓸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포엘스트라 감독 체제의 대표팀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난 맞아요. 스티브 커 감독은 거의 뭐 르브론 제임스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사실 르브론 좀- 제임스나 슈퍼스타들의 승리라고 보지 스티브 커 감독이 되게 잘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좀 네. 민심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기대에 의하였고. 와, 네. 후보이시도 스포 마찬가지였고. 감독이, 스포 감독이 슈퍼스타 군단을 또 이끌게 되면 어떤 컬러를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스포일스트라가 왔잖아. 약간 권위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역 출신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스포일스트라가 미국 대표팀 감독하는데 관중석에 팬라인이가 턱끼고 있는 거야. 아, 이러면 선수들이 아무 말도 그치. 못하거든. 햄날리 있고 라일리가 뒤에 있다. 그리고 지미 버틀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훈련시키기 위해서. 알론조 모닝이 각구멍 하나 들고 있고. 2028년에 알론조 모닝이 각구멍 하나 들고 있는 거야. 이 새벽 새끼들 3시에 산타모니카 비치가 다 같이 구호하고 있다는. 그렇죠. 2028년에 그러니까 팬라일리만 있으면 돼. 영감님만 있으면 돼. 버틀러도 2028년 되면 사실 노인이죠. 그때. 지금도 네, 그치. 노인을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 이거 새벽 훈련 시킬 사람 필요한데.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셀렉트 팀에서 저는 그래서 얘기해봐서 많이, 당장은 뭐 나타나는 선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그동안에 승진한 선수들, 뭐, 데빈 부커라든지, 데로잔, 뭐, 할러데이, 이거달라, 이런 선수를 보면은 충분히 또 셀렉트 팀에서 스타가 나오지 않을까. 포젤스키도 그렇고, 누군가 또 스타로 올라서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진짜 그 이거 자체가 미국은 돈을 버는 법을 너무 잘한다. 네, 이런 거 하나에 이제 쿠퍼 플레이그 솔직히 쿠퍼 플레이그 이번에 여기 안 나왔다. 셀렉트 팀 없었다. 그냥 뭐 자기들끼리 연습 경기하거나 아니면 뭐 연습 경기가 필요하면은 뭐 다른 나라 한 바퀴 더 돌았다. 그거 아니고 이 셀렉트 팀이라는 문화를 만들고 쿠퍼 플레이그를 여기 제가 알기로는 현지 기사로 봤을 때는 이 셀렉트 팀 초청 명단을 꾸리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적은 선수가 쿠퍼 플레이였다고 들었어요. 테스트 해보고 싶으니까. 왜냐? 테스트하고 돈 벌 수 있고 알려야 되니까. 네, 듀크도 미국을 위해서. 춤추고 뒤에서.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은 돈 버는 법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만약에 뭐 연세대학교 누가 있다 그러면 왜 연대만 데리고 가냐. 그렇죠. 차별하는 거 아니냐. 싸우고. 그리고 이 경기도 비공개로 했겠죠. 비공개로 했겠죠. 네. 네. 참 이런 거 부럽기도 하고 또 벌써부터 지금 올림픽 탈락한 팀들은 차기 감독 선임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 들어갔거든요. 네. 심지어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이 페시치 감독이 80살이 넘었는데 이 감독 계약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에 들어갔는데 이 감독이 한 말이 내 시스템 너무 늙었다. 자기가 이제 한계에 왔다. 다른 거 찾아 너네 목표가 더 높은 데인 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꾸려야 된다. 야.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사실 잘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예. 트위터 성현 씨랑 저는 자주 예. 보면 전술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올림픽 기간 중에 감독들이 가장 많이 소개한 전술 팀이 세르비아였거든요. 예. 오펜시브 패턴 같은 건데 맞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낡았다라는 게 아마도 와. 오펜시 디펜스 시스템 말하는 게 아니라 선발 방식이나 뭐 그런 거 다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져도 사실 연습 경기도 되게 많이 했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약간 좀 아쉬운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거는 비교하는 거는 좀 가혹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탈락하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하긴 우리는 이미 진행하고 있죠. 안준호 감독 중심으로. 네. 잘 됐으면 좋겠고. 당장 뭐, 근데 다행히도 그래도 좀 안준호 감독의 의지가 강해가지고, 이번에도 올림픽 경기를 수성초 코치님이랑 다 챙겨봤다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다 봤다고 보려고 했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하면 됩니다. 미국 2024년 파리올림픽 무패, 대한민국 무패. 맞잖아. 맞아요. 우리 앞으로 이제 이겨나가면 돼. 또 이겨나가면 돼. 아, 우리 1승 1패야, 일본한테. 아, 그것도 올림픽에 키워주나? 아, 올림픽은 아니죠. 네, 국제대회. 그래주는 걸 합시다. 네. 예. 그래서 아무튼 해서 돌아봤고, 네. 다음 셀렉트 팀. 네. 셀렉트 팀에서 스타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괜찮으시다면은, 시간 되시면 96년 대표팀과 셀렉트 팀 대결. 명경기였기 때문에 챙겨보시라. 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진짜 덩컨 얼굴 보면은 이게
사람이란 게 희노애락이 있잖아. 아, 진짜 그렇잖아. 그리고 맞아. 덩컨이 사실은 NBA에서 성공하고 나서는 희노애락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 왜? 다 이렇으니까. 근데 대학생이라면은 좀 드러나면 하잖아. 그쵸. 정말 그 경기 보시면은 맞아. 대학생인데 얼굴에 희노애락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미 다 통달한 것 같아요.